네, 이번 시간에 물과 화학 식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입니다. 아보가드로수와 몰에 대해서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배추 100포기를 한 접, 오징어 20마리를 한 축이라고 쓰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묶음 단위를 쓰면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원자나 분자 등은 아주 작은 입자이므로 물질 1g에 들어있는 원자나 분자의 개수는 매우 많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의 개수도 묶음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어떤 단위를 쓰느냐?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MOL이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씁니다. 네, 분자를 지칭하는 모리큘러라는 단어에서 MOL을 따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몰의 단위로는 MOL, 2가 빠진 MOL이라는 몰 단위를 씁니다. 1몰은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숫자 1몰은 6.02 곱하기 23승계를 주구장창 외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계산들은요, 이 몰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1몰이 몇 개인지 역시 중요합니다. 이어서요, 1몰 6.02 곱하기 23승계를 우리는 아보가드로수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아보가드로 수를 이렇게 NA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곧 아보가드로 수를 지칭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아보가드로 수, 즉 1몰이라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한다라는 걸 봐두시면 됩니다. 네, 즉 모든 물질 1몰에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들어있으며 분자의 양을 알면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양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산소 분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산소 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O2라는 것은 산소와 산소 원자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분자 한 개일 때 산소 원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O2 분자가 한 개일 때 산소 원자는 두 개. 그럼 만약에 O2 분자가 두 개 있으면 산소 원자는 그쵸? 두 배 돼서 네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O2 분자가 10개 있으면 산소 원자는 그쵸? 20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O2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산소 원자는 그쵸?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말이 결국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는 결국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이거까지는 수학 시간에 다 하셨죠. 지수법칙. 그러면 하나를 더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요만큼 이게 1몰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O2 분자가 1몰만큼 있다 라는 얘기는 산소 원자가 몇 몰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2몰 있다라는 얘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네, 개수와 몰수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요. 당연히 입자 수가 증가를 하면 몰수 증가합니다. 그죠? 반대로 몰수가 증가를 해도 입자 수도 똑같은 그 정비례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개수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개수와 몰의 단위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음표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물이 1몰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원자, 수소와 산소 원자가 있죠.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나요? 수소 원자는 한 분자당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2몰이 존재합니다. 그럼 산소 원자는 몇 몰 있죠? 그죠? 한 분자당 하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숫자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1몰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몰과 개수에 대한 그 개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이 H2O가 1몰 있다라는 건 곧 H2O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뉘앙스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산소 원자도 1몰 있으니까 이건 곧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산소 원자가 있다. 그죠?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그죠?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존재해야 된다 해서 이 앞에 곱하기 2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봐주시고요. 몰수와 개수의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물음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이산화탄소 CO2가 2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라고 질문이 들어가죠. 개수로 물어볼 때는 개수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는 탄소와 산소 원자가 있는데 탄소 원자는 일단 몰로 물어볼게요. 탄소 원자는 몇 몰? 그쵸? 2몰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산소 원자는 몇 몰인가요? 네, O2로 들어가니까 4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개수로 물어봤기 때문에 다 개수로 바꿔봅시다. 탄소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죠? 산소는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래서 개수로 얘기할 때는 요만큼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24.08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든지 아니면 2.408 곱하기 10의 24승계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기에 앞서서 원자, 분자, 원소, 화합물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라는 것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뭐 한 개, 두 개로 셀 수 있는 셀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분자라는 것은 이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 입자일 때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륨 같은 애들은요. 단독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원자라고도 봅니다. 한 개, 두 개 셀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그 자체로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헬륨 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여기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이 산소 원자는요. 혼자서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두 개, 세 개씩 묶이게 되는데 두 개가 묶였을 때를 우리는 산소 분자, 세 개가 묶였을 때를 오존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 원소와 화합물을 보면요.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마치 원자랑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원소는 원자들의 그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종류의 원자 묶음일 경우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O2, O3, 헬륨도 똑같고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얘기하죠. 그럼 화합물은 무엇이냐?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도 화합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도 화합물이고요. 소금을 얘기하는 NaCl도 화합물입니다. 네, 이 화합물 안에서도 이렇게 H2나 CO2 같은 애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분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이제 나중에 결합에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정반의 관계에 있는 건 원소와 화합물밖에 없습니다. 원자이면서 원소일 수도 있고요.
원자이면서 뭐 분자일 수도 있고 분자이면서 화합물일 수도 있는데 분자이면서 화합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의 관계보다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30페이지에 몰과 질량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입니다.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 이고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3g이라는 건 소수점이 이제 23개 이렇게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도 이렇게 매우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값들을 우리는 그냥 쓰기는 매우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자량을 이용하느냐? 원자들의 질량을 나타낼 때는 한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비교한 상대적인 질량을 사용합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원자가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되는 원자가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입니다. 이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0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서 이를 기준으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걸 원자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12가 위첨자로 있고 이렇게 탄소라고 있죠. 우리가 작년에 뭘 배웠냐면 여기 왼쪽 위에 쓰는 것은 질량수이다. 이건 뭐와 뭐의 합이었나요? 그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을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더 나가서 이 왼쪽 아래에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왼쪽 아래에는요. 원자 번호를 썼었습니다. 이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의 수와 같았죠. 그랬을 때 이 12의 질량수를 갖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들 각각의 상대적인 값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 원자량이라는 애는 단위가 없습니다. 네, 이 원자량은 우리는 원자의 질량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g이나 킬로그램과 같은 단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위에 그림 1-9를 보면요. 얘네들이 지금 제 PDF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양팔 저울에 가 있어서 서로 수평 관계 있죠. 이 저울에서 수평 관계라는 건 질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탄소 원자가 한 개 있어요. 이때의 질량을 우리는 12라고 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쓰는데 이 질량 10이라는 값이 뭐랑 같냐면 수소 원자가 12개 모였을 때의 질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누기 12를 해서 1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을 볼게요. 여기는 탄소 원자가 4개가 모였어요. 그럼 이때의 질량은 그렇죠? 12 곱하기 4 해서 48이 됩니다. 단위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산소 원자 3개의 질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이라는 건 48이라는 질량을 3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즉 16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인 질량 값을 사용을 해서요.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그 다음에 산소는 16 정도로 규정을 해놓고 앞으로 문제들을 풀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은 원자량이라는 거요. 꼭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창의융합 사고를 보면요. 원자량을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32로 가정을 하면 무슨 일이 나타날까? 라는 겁니다. 우리 산소의 원자량 아까 그 비례를 통해서 풀었을 때는 16이라고 했는데 얘가 36으로 됐다는 건 2배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 당연히 얘가 1대 16이었는데 이게 수소 대 산소 얘기하는 거죠. 얘가 X 대 32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소의 원자량은 당연히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탄소의 원자량 원래 10이었는데 얘도 2배를 해주면 24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창의융합 사고에서 묻는 거는요, 원자량들이 서로 그 상대적인 질량 비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교과서 왼쪽 페이지를 보면 평균 원자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 206페이지, 207페이지를 펴도 주기율표가 나오는데요. 그 주기율표에서 원소 기호 밑에 그리고 그 원소의 이름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원자량인데 실제로 수소는 1이 아니라 1. 얼마 얼마 얼마, 뭐 탄소도 12가 아니라 12.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붙게 됩니다. 그럼 이런 소수점들은 왜 붙느냐? 얘네들은 동위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정의에서도 보면요,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하여 계산한 값을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동위원소가 무엇이냐? 네, 여기 적어보면 동위원소라는 것은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릅니다. 즉 질량이 다르다는 건 중성자 수에서 차이가 나야겠죠. 중성자 수가 달라서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얘는 2단원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원자량 값들이 정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게 동위원소 때문에 그렇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조금만 더 볼게요. 분자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분자량은 분자의 질량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는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을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으면요, 이 분자에 산소가 몇 개인지 그리고 수소가 몇 개인지를 따져야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산소가 1개 있죠. 무가 1개,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있습니다. 근데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였냐? 1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수 1개, 그리고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였냐? 1이었습니다. 근데 원자가 2개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더한 값이 분자의 질량, 분자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CO2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요, 탄소가 1개, 산소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는 탄소 1개당 12의 원자량을 갖죠. 근데 그게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1개당 16의 원자량을 갖는데 산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가 됩니다. 분자량은 원자량들의 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존의 분자량, 그럼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을까요? 오존의 분자량은 원자량 곱하기 원자의 개수이니까 58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원자량 단위 있었나요? 네, 단위 없었습니다. 분자량에도 역시나 단위 없습니다. 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쓰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세요. 네, 31페이지 화학식량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염화나트륨 NaCl이나 산화막음 MgO처럼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그 물질에 들어있는 구성입자의 비를 나타낸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화학식이라는 게 원소기호, 분자식 이런 걸 다 통합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져 있는 물질들, 뭐 하나하나 낱개로 셀 수 없는 물질들도 그 구성 비를 따져서 화학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각 원소의 원자량 합을 화학식량, 화학식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NaCl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Na하고 Cl, 엄밀히 말하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얘네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합을 하고 있을 때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표현을 할 때 NaCl이라고 1대1의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화학식량은 나트륨의 원자량 23에다가요,
염소의 원자량 35를 더해서 58.5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원자량들을 다 외워야 되나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원자량들은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고 찾으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HC, O, N 얘네들의 원자량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NaCl을 했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Na2, 나트륨 2개, 산소 하나가 결합된 화합물이 있을 때 얘네들의 화학식량 얼마가 될까요? 보면 나트륨의 원자량 문제 있죠? 23인 게 2개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 16인데 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62인가요? 네, 62. 요렇게 되고요. 그럼 얘네는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결국엔 원자량들의 합이기 때문에 화학식량도 단위 없습니다. 네, 단위 없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물음표 문제 있죠? 얘네들은 숙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인강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인강으로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압니다. 그래서 진도는 뭐 엄청 빡빡하게 나가지는 않고 적당히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복습이겠죠. 얘네들을 다시 계약했을 때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끝!